삼종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대전 동구 은호송 마을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코롱 하늘채 84타입 경매고요. 여기 이 물건의 주제는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이에요.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라는 거 하고, 이분들이 효력이 없다면 가장 임차인이다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세종시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할게요. 세셋마을 8단지 7단지가 한번 유찰된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요. 새뜸마을 9단지 903동 108타입입니다. 신건이고요. 한뜰마을 6단지에 리저브 완이잖아요. 여기가요. 602동 6층 여기 신건입니다. 8억 5천. 그리고 신흥 조치원이죠. 조치원읍 신흥리에 신흥 프루죠. 2층 물건이에요. 104타입. 요거 4억 2,800만원 신건입니다. 요런 물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종시 내부에 있는 물건, 그리고 신흥 프루지오 같은 이런 물건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도남리에 금강의 휴양림 마을 2번 유찰됐거든요. 이게 지금 옥탑방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락방이죠. 다락방에 있는 물건인데 2번 유찰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락방 때문에 낙찰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1억 2천대 그 정도 가격이 딱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전 동구 대성동의 은호송 마을이죠. 코롱 하늘채 201동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3억 9천이었는데 한 번 유찰됐어요. 입찰 기일이 10월 5일입니다. 2억 7,300만원 최저가고요. 여기에 보증금 10%죠. 2,730만원 보증금입니다. 84타입이고 강제경매 사건이에요. 가격 시점은 21년 3월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오를 때가 아니었어요. 19층 중에 8층이고요. 사용 승인이 2007년도 2월달이고 84타입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3월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6월 16일입니다. 자, 배당 요구를 제대로 했는지 보려면 요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6월 14일 배당 요구 했고요. 종기일이 6월 16일이었어요. 그럼 이틀 전에 하셨네요. 자, 그럼 배당 요구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3월 27일이라고 합니다. 전입 일자를 보니까 2012년 1월 10일이에요. 오, 이거 빠르죠? 그럼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근데 확정 일자를 보니까 2020년 11월 20일 날이에요. 그럼 이분이 배당에서 계속 뒤로 밀리겠죠. 이따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에서 이분이 12년 1월 달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최우선으로 먼저 다 받아가요. 이 5천만 원을. 그런데 확정 일자를 뒤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최우선 변제금만 받게 됩니다.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당에서 배제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증금 5천에 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보증금 5천이면 그 당시에 말소 기준 권리상으로 보면은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우선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일단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을 먼저 받을 거고요. 나머지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3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차인 분석, 그래서 여기 소유자의 가족이다. 이분은 소유자의 가족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소유자의 가족이라도 진정한 임대차는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임차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 멘트를 보니까 부모 자식 간 적법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그러니까 주임법이죠. 주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미성년자는 안 돼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동일 세대원이지만 독립 세대 공간으로 거주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등기부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보니까 이게 2015년 3월 27일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죠. 1억 9천이 있네요. 자, 이미 경매가 2분인 것 같아요. 2분 지금 여기 요 근저당 1억 3,900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이 대출을 해주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이거 대출 해줬겠어요? 대출 안 해줬겠죠. 이렇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임차인 확률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배당 요구를 언제 했어요? 배당 요구를 2020년 11월 20일 날 했어요. 2020년 11월 20일이면 이 강제경매 사건이 들어오기 전 요때쯤에 한 거예요. 요때쯤. 요 시기에 했단 말이죠. 경매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임차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카드 대금인데 뭐 왜 이때 경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부터가 뭔가 막 압류 들어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요 시기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요게 소유자 가족이라고 나오죠. 권리신고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그래서 5천에 50만 원. 계약서잖아 이게요. 이분들이 이때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20년 6월 1일 날. 그리고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어요? 2020년 11월 2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안 받았겠죠. 가장임차인 냄새가 살살 납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받으셨어요. 이 6월 달에 재계약을 썼다고 하는데 2012년에 이분은 이제 최초 전입이고요. 배당 요구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
법원에서도 보면 소유자 가족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은행에서도 당연히 이분들의 무상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증금 5천에 50만 원이잖아요.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만 내가 인수하면 되겠죠. 그거 감안하시면 돼요. 그 정도 싸게 받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자, 가격을 보니까 매매는 한 4억 초반대 나옵니다.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고, 여기가 1241세대, 주차는 1.4대 1 정도 나옵니다. 개별 난방 도시가스고요. 뭐 면적은 거의 84 타입이 많고 큰 평형대가 2개 있네요. 거래 가격을 보니까 매매는 한 3억 7천대, 3억 5천대 매매 가격이 돼요. 지금 보니까 요 정도, 3억 초중반 정도 되고, 최고가는 뭐 보니까 한 4억 좀 넘는 것 같아요. 전세는 한 3억. 이게 매매가나 전세가나 별 차이가 없죠. 이 정도면 전세 가격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월 차임도 보면 5천에 이분들이 50 신고했잖아요. 요때쯤 거의 5천에 90도 거래되고 했는데 5천에 50 최근에 썼다라는 거죠. 뭐 거의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자, 이게 거래 사례입니다. 최고가는 4억 6천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요즘 뭐 거래되는 사례를 보면 시세는 요 정도, 여기보다 더 밑에네요. 더 밑에일 것 같아요. 여기보다 뭐 3억 4억대 3억대 2억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거래 사례는 한 요 정도, 그러면 3억 초반 정도, 3억 초반 요 정도 되겠죠. 3억 초반 요 정도가 매매 낙찰 가격 정도 되지 않겠냐, 요 정도 선에서 낙찰된다라고 보고요. 월 차임을 보니까 이렇게 거래됐어요.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분들이 20년 정도에 썼잖아요, 지금. 근데 5천에 60, 요때가 5천에 60 이렇게 해서 5천에 55, 2020년 5천에 42, 뭐 1억 5천이잖아요. 이거는 1억 5천에 42, 5천에 70, 5천에 65, 65, 5천에 70 이렇게 됐는데 5천에 50 썼어요. 요것도 약간 좀 이상하죠. 근데 소유자 가족이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아실이거든요. 아실에 보면 이 거래된 거, 이분들이 거래 신고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입 신고를 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뭐 거래 신고하는 것들이 다 떠요, 이렇게 지금. 근데 여기서 쭉 봐도요, 이분들이 여기에 전입되어 있는 것들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201동 8층이잖아요. 201동 8층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201동 8층 나온 게 없어요. 8층이라는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없어요. 6층, 8층 없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211동 5천에 60, 그리고 여기 203동에 8층 5천에 55.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203동에 8층 5천에 65, 203동에 8층 5천에 100, 211동에 8층 5천에 45. 그럼 이분들이 2020년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 확정일자만 그때 가서 받은 거예요. 2020년 11월 달에. 이때 2020년 11월 이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정일자만 도장 푹 찍은 거예요. 계약서 자기네가 써가지고 신고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가장임차인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동을 제가 봤어요. 201동에 임대차 신고된 거 봤더니 없어요. 201동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201동은 19층, 16층, 16층, 9층 그냥 이 정도. 3천에 70, 3천에 70, 뭐 7천에 50 이렇게 거래된 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거래된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가장임차인이.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침실 3개, 거실, 주방, 그리고 발코니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이렇게 들어오나 보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출입구, 거실, 이렇게 현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팬트리 공간인가요, 이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구조는 이렇게 전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임차인 이분들이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지 안 한지 이건 일단 별개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은행권이 있잖아요. 은행권에서 일단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출 당시에 분명히 무상임대차 계약을 썼을 거예요. 소유자와 같은 친인척 관계니까 무상임대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어보면 뭐 요즘은 얘기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무상임대차 받으셨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돌려서 이야기하면 얼핏 이야기해 줍니다.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렇다면 가장임차인이겠죠. 5천에 50. 계약서 보면 알아요. 또 계약서가 그 당시 쓴 계약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니까 그쪽이. 근데 확정일자는 지금 최근에 찍었어요. 옛날 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한 게 있어야 되겠죠. 5천만 원. 그 증빙해야 됩니다. 증빙 안 되면 가장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임차인이다 생각을 하시면 형사고발하시면 돼요. 가장임차인은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비울 때까지, 이게 가장임차인이다 그러면 집을 비울 때까지 해서 그분의 임료, 뭐 치료죠. 치료하고 그리고 소송 비용을 모두 다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면 됩니다. 은행에다가 내가 낙찰 받을 건데 배당 배제 요구 신청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배당 배제 요구 신청하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가장임차인이라든지 뭐 무상임대차 계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임차인 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혼인한 자들의 임대차 관계는 안 돼요. 부부간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을 하면 이혼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이렇게 대출을 안 해주겠죠.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그 이후에 이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요, 혹시라도 여기 이제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임차인이다라면 적법한 임대차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친인척 관계, 여기 지금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유자의 가족이라며요.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적법한 임대차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증빙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은 가장 임차인일 확률이 되게 높다. 만약에 적법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럼 적법한 임대차라면 2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가고 3천만 원 정도 인수하게 된다. 그걸 감안하고 받아라. 은행에다 물어봤는데 뭐 무상 임대차 이런 것이 없었다든지 적법한 임대차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 빼고 낙찰 금액 선정하시면 돼요. 가장 임차인이라는 걸 확신한다 그러면 이분들 배당을 못 받겠죠. 배당을 못 받으니까 배제하고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해서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임차인에 관한 내용도 봤고요. 가격도 봤습니다. 가격도 제가 보면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요 정도 금액 3억 초반대 요 정도 금액이에요. 3억에서 3억 초반 정도 되니까 여기 현재 최저가가 얼마예요? 최저가가 2억 7,300. 예, 이번에 낙찰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뭐 요 정도 금액에서 낙찰 받으시면은 인수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